거짓말보다 더 나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어제 윤상현 의원이 그 국민들 1년만 지나면 다 잊혀진다라면서 국민 개돼지 발언을 했거든요. 저는 한동훈이라는 이 당 중앙도 지금 뭐 북한식으로 착각을 하고 있는지 국민 알기를 정말 개돼지로 보는 것 같아요. 근데 개돼지만도 못하게 보는 것 같아서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분노하는 거고요. 아니 누가 지금 개돼지입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국민을 향해서 개돼지적 아니, 행태를 본인들은 하고 있는 버러지예요, 버러지. 제가 볼 버러지. 때는 버러지다. 버러지고 저는요. 최소한 예. 법대를 나와서 검찰로 일을 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지냈다라는 일국에 그래도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네. 근데 어떻게 법률 전문가가 저런 식의 법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자기가 법의 수권도 없이 본인이 정리한다? 그거 누가 가르쳤습니까? 예. 서울법대에서 그렇게 가르친 교수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지금 이 혼란기를 틈타가지고 자기의 야욕을 네. 발톱을 드러내는 거라서 저는 네. 2차 내란이라고 규정하고요. 한동훈은 반란 수계를 바로잡는 게 아니라 반란 수계의 동급으로 윤석열과 동급으로 전 올라간다. 전 그렇게 봅니다. 네. 자, 우종수 국수본부장이 대통령 윤석열 얘기하는 겁니다. 윤석열 이상민 추경호 혐의는 내란과 반란 혐의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내란과 반란 혐의로 윤석열 이상민 추경호 그 지금 체포 대상자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도 출국 금지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나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해외로 순방을 출국할 뭐 가능성이 있죠. 순방을 빌미로 막 나갈 나다닐 수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 와중에 순방을 나가요? 만약에 아니, 왜냐면 나가면 안 외치는 만나줄 또 거예요. 나가도 누가 외치는 만나주겠어? 그 나라에서 어제 멈추게 할 시장이 거예요, 지금. 예. 대통령이 하셔야 된다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어디 뭐 다른 어쨌든 막아야 된다. 네 어디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외교를 명분으로 출국 가능성이 있다라고 외국 보는 망명할 거예요.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고 항구도 다 막아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아 망명 가능성. 밀항할 수도 있어요. 예. 도망갈 수도 있어요. 지금. 그 지금 김건희 윤석열 그 내외의 행태를 보면 그 서정욱 변호사한테 김건희 여사가 전화를 했는지 자기가 전화를 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통화 과정에서 한동훈 바가지로 비판 욕을 하고 그다음에 그 계엄 해제 요구안에 투표하러 들어갔던 18명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김건희가 그렇게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했다. 그 사람들이 배신자다 뭐 이런 식으로 했겠죠. 근데 김건희는 내란 수계의 배후 아닙니까? 그렇죠. 뭐 예. 투덜투덜 하는 거야 본인의 자유지만은 네.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네. 조만간 법의 심판대 위에 쓸 거기 때문에 네. 김건희는 저는 내란 수계의 배후로 규정합니다. 내란 수계의 배후. 네네. 내란 수계의 배후에 해당하는 김건희가 여전히 살아있다. 마치 지금 무슨 중앙일보에서는 김건희는 몰랐다 식으로 김건희는 이 사태에서 빠져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뒤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는 것은 김건희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다. 이렇게 매우 봐야 될 것 높아 같습니다. 자, 중요한 포인트는 윤석열에 대해서도 지금 뭐 긴급 체포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찌됐든 출국 금지를 하면서 수사 각오로 돌입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이것 좀 여쭤보고 싶어요, 신 변호사님께. 네. 지금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이제 3자가 서로 수사 경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신병은 검찰이, 자료는 경찰이 이렇게 확보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서 누가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판단하십니까? 검찰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검찰. 한동훈도 검찰 출신인데 이 검찰들은요 법을 지키세요 좀 법을. 그러니까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때문에 지금 이 내란 사건의 수사 주체는 누가 뭐라 해도 경찰입니다. 국가수사본부고요. 본부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국가수사본부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 게 맞고요. 다만 지금 경찰은 또 그 국가수사본부를 통해서 내란까지 들어가지만 또 검찰은 김용현의 신병을 확보해가지고 직권남용으로 지금 축소해가지고 본인들이 수사하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수사권의 경합이 이런 내란죄를 수사할 때는 저는 크게 뭐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더 경쟁적으로 일단 열심히 하고요. 저는 결국 국회에서 특검은 특검대로 탄핵은 탄핵대로 저는 동시에 추진을 해서 전 내란 특검 뭐 상설 특검이 됐든 아니면 개별 특별법을 제정을 하든 전 내란 특검법을 빠르게 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 지금 오늘 민주당이 내란 특검에 대해서 발의를 오늘 합니다. 내란 특검 발의. 그리고 그건 잘한 거예요.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 예, 검찰은 수사에서 손을 떼라는 요구가 나왔고요. 민주당은 지금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두 특검에 대해서 12일 오늘이 9일이지 않습니까? 네. 12일 처리를 목표로 해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네 번째 특검도 오늘 발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발의하면 국회 보고를 24시간 안에 해야 되고 보고한 다음에 네. 24에서 72시간 안에 표결을 해야 되니까 늦어도 12일 전에는 네, 네. 충분히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번 주가 굉장히 또 긴박하게 돌아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치자면 저도 어쨌든 경찰이 네. 권한이 있으니까요. 네. 저 중심을 잡고 하면 되고 뭐 검찰이 옆에서 껄떡껄떡 건드는 거는 그냥 경쟁의 요소로 보고 네. 저는 조금 더 국민을 위한 어떤 수사기관이 나올 것이다. 이미 검찰에 대한 기대는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경찰밖에는 지금 현재 기댈 데가 없고 또 합법적 권한도 갖고 있기 때문에 특검 도입 전까지는 저는 경찰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거고 공수처는요 인력도 없으면서 욕심 좀 안 냈으면 좋겠어요. 지금 네. 뭐 여기 숟가락 하나 얹어보려고 하는데 이미 공수처의 시간은 지나갔고 공수처도 수사 대상자는 맞지만 이게 수사할 수 있는 범죄로 규정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 공수처도 그 법을 자꾸 호도할 필요는 없다.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법대로 하면 됩니다. 법대로 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한동훈 대표 굉장히 위헌적 발상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전직 법무부 장관이 맞나 싶은 정도의 법을 어기는 수준의 발언을 많이 했는데 책임 총리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책임 총리제를 해야 된다라고 어떤 정치적 슬로건으로 정치권에서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래서 사실상 내치는 총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대한민국 역사에서 한 번도 책임 총리제가 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현직 대통령이 있는 가운데 우리가 무슨 뭐 이원 집정부제도 아니고 말이죠.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 국가에서 헌법을 어기는 발상 아닙니까? 완전히 어기는 거예요. 예. 책임 총리제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 개헌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원 집정부제 관련해 가지고 그럼 내치는 총리가 완전히 관할을 하고 외교, 국방, 뭐 안보 이런 부분을 대통령이 하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헌법상 지금 대통령의 권한은요 군 통수권자고요, 계엄 선포 권한이 있고요, 공무원 임명권이 있고 내외치 전부를 대통령이 하도록 헌법상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책임 총리 이걸 어떻게 합니까? 법과 제도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답이 역사적으로나 지금 정치적으로나 정답은 탄핵밖에 없어요. 탄핵이 왜 무질서입니까? 탄핵이 질서입니다. 무질서를 질서 있게 바로잡으라는 게 탄핵 제도인 거예요. 대통령한테는 탄핵 말고는 답이 없고 저는 아까 김건희 여사 18명 막 욕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18명의 의원분들도 생각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을 벌어주게 되면요. 어떤 되치기를 당할지 몰라요. 권력투쟁에 무능한 사람 아니에요. 윤석열 씨와 김건희 씨는 굉장히 유능하고 어떻게 보면 교활하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온 자들입니다. 검찰총장은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 개혁을 자기가 앞장서서 하겠다고 면접 봤을 때 얘기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경쟁자들은 친문 검사다 뭐다라고 분류됐던 사람들도 저어 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본인은 다른 경쟁주자들까지 언급해가면서 나만이 검찰 개혁의 선두주자라고 했던 사람한테 이렇게 뒤통수를 맞았던 겁니다. 지금 어떤 선택할지 모릅니다. 민주당 머릿속에만 있는 두 글자가 계엄이라고 했던 게 대통령실입니다. 대통령의 머릿속에 계엄 없다 그랬어요. 나치식, 스탈린식 선전선동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거짓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루라도 더 버티라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헌법과 제도, 법률이 제 기능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엄중한 국면이에요. 한동훈 씨 같은 사람이 날뛰라고 만들어진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는 탄핵에 대해서는 지금 저 국민의힘 국민을 대변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국민이란 말 쓰는 게 이상하지만은 네. 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탄핵 사유에 지금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고 있잖아요. 결론은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네.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네. 그럼 그들의 논리대로 이게 탄핵 사유가 아니다라고 네. 주장한다면은 그 도대체 대통령이라는 자는 어떤 잘못을 해야 그럼 탄핵을 합니까? 설명이 안 되거든요. 내란이라는 거는 직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범죄예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중에 위반입니다. 근데 이걸 했을 때 이것도 탄핵으로 못한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 탄핵을 하느냐라는 걸 되물을 수밖에 없는 거고 한동훈은요 지금 이 혼란을 정리한다라고 지금 덤빌 게 아니라 어디 동아리 회장도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 리더십 수준이 동아리 회장도 못하는데요. 참고로요. 저도 동아리 회장 많이 해봤습니다만은 동아리도 정관을 지킵니다. 네. 동아리도 동아리 회장 지 멋대로 하면요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은 경거망동하지 말고요. 네. 자꾸 까불까불 나불나불 하면요 네. 내란 수괴로 정말 같이 들어가는 수가 있으니까 아니, 조심하기 근데 바랍니다.